중고 그래픽카드 어떻게 잘 사셨네요. 1660 슈퍼나 1650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네이버에 그냥 쳐가지고 뭐예요? 1660 슈퍼? 1660 슈퍼. 아, 그죠? 근데 단자가 없다고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기존에 있던 게 아,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걸 보면 기존에는 6핀 커넥터였는데 네. 새로운 그래픽카드 지금 산 거는 8핀 커넥터다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존엔 지금 6핀이잖아요. 예예. 그 얘는 8핀이고 여기에 지금 6핀이 있고 여기 하나 덜렁덜렁하죠. 예. 이게 6 플러스 2예요. 아, 이 6핀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8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니 그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안 꼽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는데 그냥. 아니에요. 꽂혀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했죠. 이제 여기 이렇게 꽂는 거야. 아. 네. 원래 잘 모르면 다 그렇죠. 뭐. 네. 다 잘 알면은 저희가 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좀 바꿔드릴게요. 얘는 중고로 얼마 정도 하던가 요즘에요? 그래픽카드 좀 많이 싸졌잖아요. 14만원, 15만원? 그래도 꽤 하네요. 예. 15만원? 조금 더 내리지 않았나? 네네. 그래픽 드라이버를 지워버리니까 소리가 조금 덜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게임도 못 돌릴 정도로 되게 버벅거리고 안 되죠. 드라이버 안 깔리면 안 네. 돼요. 네. 그냥 인터넷만 되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할 때 스크롤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화면이요. 네. 그럼 부드럽게 안 내려오고 툭툭툭툭 끊길 수도 있어요. 드라이버 안 잡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도 잘 뜨고 드라이버는 어찌됐든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픽 드라이버 잡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리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건 아니었는데 원래 알고 모르는 거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니까 종료되면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일과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PC는 AS가 다 끝난 제품이에요. 얘가 CPU 불량이었거든요. 라이젠 5800X인데 CPU 불량으로 윈도우 사용하다가 튕기고 윈도우 설치도 안 되고 해서 CPU 교체 받은 제품인데 이제 출고되기 전에 갑자기 고객분께서 또 순행을 좀 바꾸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순행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행은 이게 앱코 거죠? 아닌가? 앱코 맞을 것 같은데? 헷갈리네. 2열 순행인데 크라켄 360 RGB 화이트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걸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라이젠 5800X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신경이 좀 쓰이셨나봐요. 그래서 어차피 수리 매장에 온 김에 찜찜했던 쿨러도 바꾸자,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체할 제품 크라켄 360 RGB 화이트 촬영은 하고요. 조립을 이제 막 하신 거죠? 네, 이제 조립은 한 2주 정도 됐고요. 아, 2주 됐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원래 이게 있어요. GPU 2개 달아서 테스트하려고 컴퓨터 맞췄는데 아, 그래픽카드 2개 꽂는다고요? 네. 아, 네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비용상 이제 메인보드는 네. 좀 저렴한 걸 했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A팩인가요? 네, 맞아요. 네. Z9. 690? 네. 아, 예. GPU 하나만 해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신호가 안 들어와요. 화면이 안 뜬다, 이 네, 얘기죠. 네. CPU는 몇이에요, 그럼? 14700. 아, 14700K요? 네. 메모리는 삼성 거고. 네. 삼성 거 중에 DDR5 중에 제일 5600인가? 5600이요? 네. 그걸로 했더니 안 돼가지고 네. 그 아수스 홈페이지가 보니까 네, 네. 호환되는 게 그거 바로메틱 48. 네, 4800. 네, 그거여가지고 네. 그걸 다시 사서 했더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꽂았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죠. 안 됐죠? 안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돼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14700K CPU고 네. 메모리를 5600짜리 꽂았더니 네. 안 돼서 네. 4800으로 낮춰. 네. 그래도 안 되더라. 네. 그거죠, 결론은? 네. 네, 네, 네. 근데 그 아수스 메인보드 네. 포함된 리스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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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5600도 돼요. 아, 그래요? 되긴 되는데 그게 지원한다는 리스트거든요. 자기들이 테스트해서. 되는 거구나. 네, 근데 5600도 보통 됩니다. 지금 외관상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 Z690 보드를 딱 사서 14700K를 딱 꽂는데 뭐 다른 건 해보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다른 거라는 건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지 예,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안 했죠.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 같아요.
아 근데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니까 예. 컴퓨터 조립을 처음 했던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할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14700K라면 저 아직 컴퓨터 켜보지도 않았어요. 네. 14700K라면 가장 최신 CPU인데 메인보드가 특히 Z790도 아닌 Z690 보드예요. 아, 690 보드에 14세대 CPU가 지원될 일이 없죠. 기본 디폴트로. 저도 이제 그걸 의심했는데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역시, 막 역시 전문가시네. 이것저것 뭐 뜯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이건 댁에서 하셔도 되고 살짝 보면 아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뺄 수도 없겠다. 쿨러 있잖아요. 뒤집혔어요. 아, 네, 요 바람이 예, 요렇게 분다고요. 예. 라디에이터를 불어줘야죠. 그러니까 아, 뒤집어야죠 팬을. 아 이렇게 뒤집어요. 예, 아, 닿는 면이 예. 라디에이터 쪽으로 팬을 아. 뒤집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 아시죠? 예, 예. 밖으로 나가면서 이 라디에이터를 식혀줘야죠. 아, 이거는 정말 뭐 흔한 거예요. 설명서에 잘 안 돼 있었어가지고. 어, 인간 설명서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뒤집으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 제가 USB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화면이 안 뜨기 때문에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USB 여기다가 넣으시고 Z보드들은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클리어고 하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를 저장해서 놓고 전원 인가하고 요 위에 버튼, 바이오스 버튼을 길게 한 2, 3초 눌러주면 파란불이 깜빡깜빡 하죠.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떠야지 정상적인 거고, CPU 핀이 손상되거나 이러진 않았죠? 왜냐면, 그 위치대로 예. 제대로, 예. 어제도 한 분 핀 막 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인텔 저거는 핀이 아니고 그냥 인텔도 핀이에요. 핀인가요? 네, 보드 쪽은 소켓은 핀이죠. 아, 네. 바이오스 USB 꼽아가지고 이거 한 2, 3초만 딱 누르니까 사장님이 깜빡깜빡하면 바이오스 패턴. 그걸 이제 2차로 또 아내분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운 거를 또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았지? 하고서 이제 해 하고. 고객분이 이제 순행도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었고. 예.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나봐요. 순행을 발키리 하셨네요. GL360 상급이죠. 아닐 거예요. 아, 이게 상급이 아니에요? 예. GL360이? 예. 그 위에 게또 위에 있- 아, 또 있던가요? 20만, 한 30만 사이? 아, 그런가요? 예. 얘보다 더 좋은 게. 아, 더 위에 게 예. 있었어요? 근데 아, 이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예. 그 벤치마크 한 거 보니까 예. 잘 잡는다고 하죠. 잘 잡아가지고. 예, 예, 예. 저도, 이게 원래 중국에서 뭐 괜찮다고 많이들 쓴대요. 예. 원래 중국에서 좀 유통이 되고 그러고 나서 국내에 수입이 된 거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한 거예요. 유통이 돼서 괜찮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국내로 수입이 돼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다 중국산. 예, 수입이죠. 한번 켜볼까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반응이 좀 늦어요. 저는 이제 이디버그라고 요 위에 예, 예. 카운팅 되는 거 있거든요. 예, 예. LED하고. 예, 예.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예. 정상 부팅 되겠는데? 잘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지디버그 잘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죠. 이제 마지막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제 마지막 이제 펌웨어 하고 있고. 조립은 잘 하셨네요. 가슴. 네. 이제 잘 하셨으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잘못했으면 작동이 될 수가 없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큰 거 날려버릴 뻔했는데. 아, 예. 아, 예. 사장님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이 펌프선은 원래 이쪽으로 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좋은 건 아니고요. 이걸 일로 빼시는 분도 있긴 하고요. 예. 이쪽으로 빼시는 분도 있긴 하고, 아.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 후면 쪽으로 빼고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쪽으로 그러면 라디가 뒤집히죠. 예, 이렇게. 반대로 네, 뒤집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예, 제가 여기는 예. 여쭤본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셨길래. 아, 근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짧은 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나은 것도 있어요. 뒤에 여기 CPU 보조 전원 커넥터. 예, 그렇죠. 거에 작업할 때도 좀 수월하기도 할 것 같고. 이렇게 넘버락 누르면은 불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 메인보드가 정상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 먹죠. 메인보드가 정상 작동을 해야 키보드 럼룩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라 지금은 미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이 발키리 설치하실 때 약간
헷갈렸을 텐데. 아, 이게 좀 박스도 많고 뭔가 막 많아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 컴퓨터 각 부품 다 네. 이제 택배로 받아가지고 네. 조립하는데 퇴근해가지고 네. 밤 12시, 1시까지 해가지고 네. 일주일, 왜냐면 매뉴얼 이해하고 네. 조립하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약간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난관에 봉착을 했죠. 와이프는 왜 이렇게 사쓰고 생각하냐 그러고 있고. 근데 배웠잖아요. 지금 4,800으로 작동되고 있고 4,800인데 지금 4,000이잖아요. 네. 이게 첫 아마 바이오스 진입을 해서 그럴 거예요. 재부팅하면 아, 4,800으로 바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땐가 그때 삼보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 네. 그 나왔을 때 제가 그 하드디스크 떡판 하더라고 퀀텀 20기가짜리 주고 그 삼보 서비스센터 가서 막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기사들이 아유 조그만 애가 이거 똘똘하네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막 이랬거든요. 네, 뭐딱 그런 거죠. 뭐. 아, 덕분에 저도 이제 막 조립하니까 그 초등생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네,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나중에는 더 수월하게 할 거고 이제 처음에 너무 고사양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고요. 아마 좀 심플하고 간단한 거 했으면 제가 리부팅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4,800으로 바뀌었죠. 아,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로 깔아드려 보려고요. 네, 네, 또 네. 멀리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이것만 봐도 전면 USB에는 잘 문제가- 된다. 네, 문제가 예, 이상 없다.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윈도우 잘 설치됩니다. 네. 네, 이상 없고요. 네. 다행히 시스템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펜만 제가 뒤집어서 작업을 다시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순행 교체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240 순행에서 크라켄 360 RGB 화이트 제품으로 교체를 한 거고요. 지금은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고 또 CPU 쿨러를 교체했으니까 온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출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한 78도, 79도 정도 찍고 있네요.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출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제품에는 확실히 화이트 순행이 깔끔하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안 해놨구나. 그래픽카드 지지대 옆으로 딱 다시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출고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티타임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작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할 거고요. 기존 제품은 맵코 테너지 750W고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파워 문제더라고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이 부분 접촉 불량이 좀 있나봐요. 홀이 좀 커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장님들도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테너지 파워에 다른 그래픽카드 2060, 뭐 조텍, RTX 3060 이런 거 꽂으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특정 그래픽카드 이 에이서스 3060 KO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꽂으면 접촉 불량이 나요. 파워는 맥셀리트 바론 700W 파워로 교체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픽카드는 우리는 이상 없다. 만약에 앱코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파워도 이상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뭔가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그죠? 일단 주변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얘기를 해봤을 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교체로 작업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박스 포장을 해놓지 않고요. 네. 한번 이렇게 켜보고 네. 작동되는 거 보고 그리고 제가 박스에다 포장해 드리거든요. 아, 네. 그래야 이제 이상 없구나. 혹시 이제 댁에 가셔서 꽂았을 때 안 되면 거기선 됐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켜보고 드립니다. 전원하고 안 닿죠? 요 정도 네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볼 때 좀 불편하지도 않죠. 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좀 보기 불편해서 고객분들이 이 정도면 여유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DLX 21이었으면 좀 눌렸을 거. 네, 그렇죠. DS21이면 이게 좀 눌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네. 케이스에 기본 지지대가 있어요. 저기 밑에 보시면 지지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조텍 지지대도 제가 살짝 얹혀놨어요. 아, 네. 예, 근데 얘는 빠집니다. 아, 그래요? 예, 움직이면 빠져요. 아, 고정되어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고정이 아니고 밑에 아. 마그네트 자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라고 보여드리려고 꽂아놨고 좀 이따가 뺄 거예요. 이건 빼야 돼요. 윈도우 구동 잘 되고 뭐 CPU 온도, 그래픽카드 온도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메모리도 XMP 잘 먹고요. 아, 그래요? 네, 설명 네. 다 해주셨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죠. 네. 윈도우 설치를 하니까 해드려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당장은 없어요. 일단은 이거 빼고 박스에 넣어서 드릴게요. 네. 먼저부터 올리고 상단 마그네틱 후면도 있어요. 파워박스 밑에도 있고. 송장 있는 쪽을 강화 유리로 놓을 테니까요. 네네. 만약에 눕히시려면 송장이 위로 가게 네네. 이렇게 눕혀주세요. 얘가 품절이었어요 원래. 제가 그 총판 쪽에다가 알아봤더니 네. 품절이어가지고 없다 그랬는데 다행히 컴퓨전에 있더라고요. 조립해 보니까 이게 딱 화이트라 네. 아 화이트 케이스에 넣으면 괜찮겠구나. 여기에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분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얘는 뭐 어떻게 안 되세요? 컴퓨터를 키면 네. 그 불이 들어오고 팬이 돌아가는데 그게 꺼졌다 켜졌다로 반복. 아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래요? 갑자기 그래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하고 네. 그 한 달 만에 컴퓨터를 켰는데 네. 그 이후로 그전엔 괜찮았어요? 네, 멀쩡했어요. 이사를 하면 PC는 직접 옮기셨어요? 아니면 이삿짐에서 옮기셨어요? 거기서 옮겨. 이삿짐에서요? 네. PC는 되도록 고객분이 옮기시는 게 좋아요. 충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 보낼 때도 컴퓨터 잘못하면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삿짐도 비슷해요. 이게 워낙 무겁고 하다 보니까 막 다룰 수가 있거든요. 뭐 조치해 보신 거는요? 그 여기 세로로 꼽힌 거 2개. 메모리 네, 이거 뽑았다 다시 꼽아보라 해서 네네. 뽑았다 꼽고. 해봤어요? 네, 이거 뽑았다 꼽아. 아 전원 케이블이요? 네. 입사핀 그거 한번 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일단 하나하나 해보죠. 일단 뭐 배터리는 뭐 그래서 충분한 것 같고 조금 이따 켜볼게요. 오케이. 아까하고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기보다는 진행 과정이 정상이에요. 일단 지금 제가 그래픽카드 메모리 다 뺀 거거든요. 네. 메인보드 배터리 빼서 지금 보드 방전시킨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혹시 먼지가 많아서 막 잘 안 되고 그런. 먼지 때문에 접촉 불량이 날 수는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증상이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청소는 가끔 해주면 좋죠. 특히 이제 메모리나 이런 데가 접촉면들이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 면들이 닿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먼지나 이런 게 이물질이 끼면 여기서 이제 접촉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죠. 가끔 청소를 해주면 좋아요. 아까처럼 그러지 않네요. 지금은 메모리까지 꽂았기 때문에 작동이 돼야 돼요. 이제 이지디버그에서 지금 전멸되는 게 잠깐만 부팅이 될 것 같은데 올라온다.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갔죠. 네. 예. 오작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 반짝하고 CPU, D램에 불이 전멸됐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런 건 메모리나 CPU 불량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접촉 불량보다는 오작동인 것 같아요. 나머지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날짜라든지 이 CMOS 바이오스 설정이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풀리기 위해서 메인보드 내에 배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날짜가 자꾸 풀리죠. 설정이 자꾸 풀리고. 지금 근데 아까 배터리는 상태 양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한 달 정도 안 쓴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메모리 마지막 거 한번 빼볼게요. 길게 안 누르셔도 돼요. 아까하고 다르죠? 네. 화면 뜰 거예요. 화면 올라오죠. 다시 한번 꺼주실래요? 그럼? 또 올라오면 다시 한번 꺼주실래요? 네. 메모리 뱅크 중에 지금 4번 램 뱅크에 꽂으면 반응을 못하네요. 지금 이상 반응을 하거든요. 2번에서는 되고 메모리 3번 뱅크, 4번 뱅크에 꽂으면은 반응을 안 하네요. 보드가 아까 B360 박격포. 네, 일단 바이오스가 너무 구버전이라서요. 2018년도 버전이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마지막 버전이라 보드가 좀 구형이에요. 지금 현재 단종되는 모델이거든요. 단종됐기 때문에 보드 불량 아니길 바라지만 보드 불량이다 그러면 중고 보드 구해요. 요즘 나오는 제품으로 하게 되려면 메인보드 바뀌고 CPU도 바뀌어야 돼요. 메모리는 뭐 D4 보드는 지금 있으니까 DDR4 메모리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신품 보드로 쓰고 싶다, 새 보드로 쓰고 싶다 그러면 CPU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세대수가 너무 옛날 거라.
이렇게 하니까 수월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립할 때는 조립해준 사람은 수월하게 조립을 했을 텐데 이 쿨러가 나중에 AS 할 때는 힘들어요. 일단 CPU를 탈부착을 했어요. 네. CPU를 뺐다가 청소를 좀 하고 다시 꽂았거든요. 램뱅크 4번 네. 여기에 꽂았을 때 작동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연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작동이 된다. 아, 네. 예.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볼게요. 메모리도 다시 한번 탈부착을 하고 넘어가네요. 그죠? 네. 다행이다. 좀 트러블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트러블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원래 컴퓨터 제가 점검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원인들이 나오기도 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근데 이런 게 한 번 생기면 앞으로 계속 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잦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켜보고 되네요.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켜보고 또 껐다가 또 켜보고 껐다가 뭐 돌려보고 껐다가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괜찮다 그러면 실사용하는데 문제 없어요. 메모리를 저희 걸로 꽂아봐야 되겠다. 넘어가네, 저희 걸로. 일단 여러 번 반복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저희 8기가 얘도 삼성 거거든요. 네. 지금 메모리 방열판을 꽂아놓은 거라서 일단 저희도 똑같은 8기가 2개인데 이걸로 번갈아 교체 테스트 계속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드릴게요. 네. 보드는 잘 감지하네요. 네. 이 화면은 또 왜 뜨냐면 메모리 램뱅크 메인보드가 2번, 4번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가 1번을 꽂았기 때문에 아까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번, 4번에 노란색 박스가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네. 일로 옮겨라. 아, 지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는 지금 감지 잘하거든요. 네.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메모리를 아무래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희 메모리로는 램뱅크 4개 다 잘 먹거든요. 네. 잘 인식을 해요. 마지막으로 고객분 거 다시 한번 여러 번 테스트하고 나서 고객분 메모리 꽂으니까 또 잘 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정상 반응하는 거예요. 네, 올라오죠. 네. 네, 8기가 2개 잘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조금만 더 테스트해보고 이상 없으면 이게 괜찮으면 네. 그냥 쓰시는 걸로. 만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메모리를 교체하시죠. 메모리도 그렇게 옛날처럼 비싸진 않아서 한 5분만 있다가 네. 메모리 꽂고 마지막으로 켜볼게요. 네. 또 가셔서 또 안 될까봐. 아, 네. 예, 문제점 발견. 네. 또 이거는 이제 조립을 할 때 흔하게 실수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조립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엔 좀 없었는데 자 보면 스탠드오프라고 육각 나사를 꽂아요. 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얹어놓고 나사를 조이는 거거든요. 네. 이 구멍에 맞게끔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있어요. 네. 이쪽 보실래요? 몇 개? 2개요. 2개 있죠. 하나 더 꽂았죠. 네. 여기 가운데 거. 이 가운데가 어디에 있냐면 요쯤이거든요. 네. 세부치가 여기에 자꾸 닿아서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여기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을 꽂을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메인보드하고 세부치하고 닿아서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못 꽂으셨다. 보드도 뭐 빼보길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계속 그렇게 쓰셨을 텐데. 자,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 잘 작동합니다. 이지디버그도 뭐 정상적으로 불 들어오고요. 네. 화면도 뜰 거예요. 네, 화면 뜨고. 이제 얘가 이제 집에 가고 싶네, 이제. 다행이네요. 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워 서플라이 장착 완료했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사실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흔들어 보는 거고 접점 부위들을 막 흔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상 없네요. 기존에 사용했던 테너지 750 파워 서플라이 특성을 좀 탄다 제품들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없네요. 파워 교체로 완료. 고객분 한 10개월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고 했는데 10개월 얼추 1년 만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작업은 다 끝냈고요. 네. 이거 찾아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오랜만에 PC 보면 반가워하셔야 되는데 반가워가지고. 네. 일단 CPU 라이젠 5800X 교환 받았고요. 네. 물론 센터에서도 다 불량 확인한 거예요. CPU 교체됐고
메인보드 바이오스도 좀 9버전이어가지고 네.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했고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최대한 다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고객분 마지막에 요청하셨던 순행 네. 크라켄 360 RGB 화이트 요거 네. 다 작업해놨고요. 네. 깔끔하네요. 화이트 감성이 풍부합니다. 네네. CPU 뭐지? 그 파워도 다 화이트로 했는데 아. 메인보드 하얀색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화이트가 조금씩 비싸요. 보통 CPU가 죽는 거는 거의 예상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긴 해요. 근데 저희들도 예전에는 CPU 분량이 진짜 1년에 한 건, 두 건 나올까?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아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오류가나 그러면 혹시 CPU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CPU 분량이. 그러니까 지금 AS 할 땐 저희 입장은 되게 복잡해요. CPU도 봐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봐야 되고 파워도 봐야 되고 보드도 봐야 되고 요즘에 D5로 가면서 메모리 쪽도 좀 그렇고 뭐 볼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저희 SSD 물려놓고 윈도우 구동해서 테스트까지 다 작업해놨고요. 시스템 뭐 잘 돌아가더라고요. 별 이상은 없고 저희가 잘 켜지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박스에 포장하거든요. 얘는 옆에 얘를 눌러야지 열리대요. 네네. 저 이 케이스 처음 봐가지고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열리는데 폭이 생각보다 좁기는 해요. 근데 이 폭이 좁은데 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메인보드 뒤쪽 있죠. 네네. 뒤쪽을 최대한 줄였어 얘들이 보니까. 그래서 선정리할 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공간이 없어요 뒤쪽은.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공간이 앞쪽으로 나와서 4070 Ti를 꽂았는데도 널널해요. 괜찮죠? 네. 저 이거 보고서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공간은 뭐 선 꺾이거나 눌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괜찮거든요. 고객분이 사용할 때는 별 문제는 없다. 이 안으로 요쪽에다 선 정리를 해서 요로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했고 또 XMP도 혹시나 또 안 먹을까 했는데 킹뱅크 6400 잘 먹더라고요. 예. 아 아까 PC 드릴 때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못 드렸네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여기 빠졌네. 요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낼 때 좀 아쉬운데 자동차 한 대 드려야 되겠다. 자 아반떼 아반떼 한 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빼놓고 못 드렸어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 제가 5,600을 CPU 5,600? 5,600이면 타워용 국내 쿨러 기본형으로 다 카바갔어요. 모델을 보신 게 있으세요? H400 같은 거 봤는데 그런 비슷한 거 있는지. 예? 커버.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사실 5,600 물렸을 때 예. 장착했을 때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외관상으로 보면 AG400 같은 경우에는 이 히트 파이프 요게 지금 노출돼 있고요. 예. 얘는 플라스틱 커버로 닫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기본 써머리 안 발라져 있고요. 예. 얘는 기본 써머리 헤더에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써머 컴파운드를 도포 안 해도 얘는 바로 장착하면 돼요. AK400으로 아, 요걸로 하시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예. 그 주문했는데 중국에서요? 예, 그 어. 알리로에서 아, 주문했는데 예. 소켓이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쿨러 썼어요. 아, 그냥 정품 번들 기본 예. 쿨러요? 그럼 안 맞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저도 뭐 보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혼자서 처음 도전해보는 거라서. 아. 다른 것도 봐드릴 건 없죠? 방금 제가 컴프레셔로 청소는 좀 했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도 증상 나올 때마다 바로 바꿔보고 뭐 그래서 돌려봤기 때문에 네. 이제 요거 빼고부터는 괜찮아서. 안녕하세요. 네, 그 감사합니다. 케이블 그냥 호기심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네네. 버리세요. 몸을 버리려고. 예, 괜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혹시나 또 꽂아봤다가 네. 또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폐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컴퓨터는 한 3개월 전에 한번 입고가 됐던 PC인데 이번에 재입고가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잘 쓰다가 또 최근 들어서 게임 중에 재부팅 된다고 입고가 됐어요.
요즘에 재부팅되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아마 이 PC는 영상이 한번 나왔던 PC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컴퓨터의 포인트는 그래픽카드 윗부분 백플레이트 쪽에 방열판을 붙이신 거, 여기 좀 특이하죠. 근데 이번에 이 방열판을 전부 떼달라고 하셨어요. 다 떼야 됩니다. 다 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게가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게 위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자꾸 처지게 되죠.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오다가 빠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게임 중에 재부팅 된다, 이거는 오늘 당장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이죠. 하나하나 벤치 돌려가면서 각 부품들 테스트해 가면서 진행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이 방열판부터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마 요거 지인분이 붙여줬던 했던 것 같은데. 이 방열판 무게가 어디 야, 금덩어리 하나 있는 것 같다. 야, 엄청 무거워요. 생각보다 진짜 돌덩어리 같아요, 돌덩어리. i7 1700K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90이네요. 이제 뭐 하나하나 해봐야죠. 예전에 3개월 전에 입고됐을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슬리빙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어요. 리안니 스트리머 플러스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못된 거를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슬리빙 케이블을 뺀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리안니 스트리머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그걸 빼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단독으로 본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3개월 만에 들어오다니. 퇴근 시간 1시간 조금 안 남았거든요. 지금 5시 30분인데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파이널 판타지 돌려가면서 테스트 해보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객분 오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난수리로 입고가 됐고 그때 다른 부품에 대해서 원인을 못 찾으면 지금도 사실 찾기 어렵다, 점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이번에 또 다시 발생되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PC입니다. 얘도 오늘 해결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케이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빅타워고요. 이 모델이 뭐지? 여기 써있구나. 에이서스 제품이고요. 터프게이밍 GT501 이라는 케이스네요. 큼지막하다. PC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에서 소음이 좀 난대요. 그래서 일단 그걸 점검을 좀 해달라고 하셨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나봐요. 블루 스크린도 나고 윈도우도 포맷도 해달라고 하셨고, 좀 두루두루 증상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소음, 그리고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이 발생한다. 블루 스크린이 왜 나는지 뭐 오늘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요. 화이트 색상에 측면 에어홀 있고 사이드 강화유리, 메모리는 G스킬 골드 모델인 것 같고요. 쿨러는 농협 쿨러네요. 녹투와 NHD15 모델인 것 같아요. 한번 켜볼까요? 또 꺼내보니까 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네. 크긴 크구나. 블루 스크린 나왔다. 부트 디바이스 블루 스크린이 뜨네요. CPU는 i7 12700K, 메모리 16기가 2개, 3200MHz, SSD는 980 프로 1TB. 딱 기본적인 스타일이네요. 근데 블루 스크린 뜨는구나, 부팅하면서. 지금 저희 테스트 USB 윈도우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아까 980 프로였나요? SSD가 안 올라와요. 디스크 관리에도 없어요. 얘는 SSD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얘는 고객분이 아마 윈도우 설치하실 때 이 레이드 설정을 실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USB 같은 경우에는 USB라고 써있는데 이 위에 980 프로 1테라는 레이드라고 적혀있어요. RAID.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오프로 꺼주고 윈도우를 깔았으면 SATA 방식으로 설치가 됐을 텐데, 제 USB 윈도우로도 안 됐던 게 아마 저 레이드 설정을 해놔서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SATA 방식으로 변경을 했더니 목록에 올라오네요. 삼성 980 프로 1테라 SSD 한번 볼까요? 상태가. 벤치마크 테스트 읽기 한번 해볼게요. 읽기 테스트는 완료했는데요.
속도가 그렇게 뭐 메리트 있게 나오진 않네요. 일단은 고객분이 윈도우부터 싹 밀고 깨끗하게 포맷하고 작업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윈도우 포맷을 하고 드라이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픽카드 소음도 들어보고 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부팅할 때 블루 스크린 떴던 건 윈도우상 뭔가 파일 손상으로 인해서 드라이버 충돌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블루 스크린 떴던 것 같고, 바이오스도 좀 구버전이더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윈도우 재설치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드툰으로 읽기 벤치 돌려봤는데 기존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네요. 지금 한 2500MB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고, 뭐 CPU 온도도 무난하고, 그래픽카드 소음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픽카드는 RTX 3070 보석바네요, 보석바. 그 밑에 좀 화려하게 생겼죠?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고 있는데 소음은 뭐 그렇게 뭐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괜찮은데? 이 정도 소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시스템 팬도 소음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 케이스 팬도 소음이 조금 있고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 같은데? 오히려 얘가 더 소리가 크다. 일단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벤치 돌려봐야 되겠는데 소음 부분은 글쎄요, 단자 이상도 없고, 아마 고객분이 이 그래픽카드 팬하고 이 시스템 팬하고 같이 소리가 나다 보니까 좀 크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가 좀 더 있어요, 소음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셨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